제52차 최고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고 제4차 최고위원 김균현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액의 20%를 넘기는 규모인데 반도체 충격으로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사이클의 변화로 생기는 일시적인 악화라면 모르겠지만 세계 시장의 인내와 또 중국의 급격한 추격 등이 원인이라는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 지 오래됐지만 이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전략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장소에서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오너인 정몽준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선산업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러던데요. 어떠냐? 그러니까 시 50만 듣고 대답을 피하. 우리는 인구 5천만 명이 넘고 개인 소득 3만 불에 들어간 7번째 국가라고 정부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울지 정말로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청계천 대림상가에 가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컴퓨터 게임 기기 업체, 노래방 기기 업체 등을 불러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2018년은 XS년이었다. 웃음 섞인 소리를 일관했습니다. 업체를 둘러보니 손님은 없고 가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6명을 고용하던 업체가 지금은 4명으로 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이 숫자는 유지해야지 가게를 할 수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합니다. 옥정이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가게가 턱을 줬는데 사장님 혼자 계셔서 다른 직원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상인이 하소연됐습니다. 저보고 대표님이 저녁에 있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참 좋은 말인데 요즘은 퇴근하면 식사도 하고 술을 해야지 노래방에 와서 노래도 부르는데 상가가 8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노래방은 소리만 납니다. 저녁에 있는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말한 저녁에 있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저녁에 있는 삶은 일자리가 있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풍족한 저녁이 있는 삶이었는데 이거 내가 저녁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잘못 아니었나 이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상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제 그제 소상공인연합회 10년 할애 대단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5당 대표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어떤 10년 할애에도 5당 대표 전부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원내대표 포함해서 청와대 수석, 장관, 국회의원들 대거 참석으로 커다란 성황을 이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상공인 10년 할애 와서 소상공인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떤 당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당대표가 그건 우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웃기지 못하는 쇼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최저임금 공개나 유예를 좀 드러나 주시죠. 콧방 끼리지 않고 그런 채도 알지.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닙니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겠다. 이원화한다. 어제는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정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재심의할 수 있었으면 진작 좀 할 거지 말이야. 제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기 바랍니다. 제발 정부에서 예산으로 이 자리를 만들겠다. 고용 안정 작업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카드 수수료 뭐 2%를 낮춰주겠다. 이런 궁색한 변명 같은 정책 얘기하지 말고 시장을 믿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어닝쇼가 그냥 단지 시장 경제, 세계 경제, 중국의 추격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제 정책의 빈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에 30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의 카페로 불러내서 국방부 인사정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에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인사수석실의 5급 행정관이고 또 청와대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총장실로 찾아가서 정식 면담을 한 것도 아니고 인근 카페에 불러냈어요. 그것도 인사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설명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보고를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4개월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점령군으로 행세한 겁니다. 점령군이니까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밖에 불러냈지.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김태우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지만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육급 행정관이 장관도 만나고 또 뭐 민원도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기재부에 적자 부채 발행 사건, 이거는 정말로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재부의 실무자들이 세수가 많이 거치니까 국채 발행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8조 되는 것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재경부 장관은 39.4%를 유지하라는 말을 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경부 장관이 39.4% 국채 비율을 유지를 얘기한 것이 과연 정무적인 판단인지 재경부 장관의 전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정무적인 판단인지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관이 교차가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어제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때 주 중국 한국 대사가 자리를 비우고 비서실장 취임을 들어왔어요. 도무지 이 나라 외교 정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그 회담에서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미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한반도 문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 중국 한국 대사가 자리를 비워요. 비서실장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북한은 만약에 대북제재 해제가 안 되고 비핵화 문제 북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플랜 B를 생각한다. 핵무기 계속 보유하고 미국과 대결해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제 김정은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파티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런데 대통령은 10일 날 내일 기자회견을 위해서 신임 비서실장을 배석시켜야 되겠다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그 다음날 중국 대사를 빼요. 도무지 외교정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현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 지시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나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능력 다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이분이 1년 반 동안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중국 고위층 몇 명이나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돌아온 것인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급하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급하죠. 지금 이 정도 한반도 평화 비핵화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그러나 시간이 걸리니까 조급증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한 게 뭡니까? 작년 말까지 그저 김정은의 답방이나 기다리는 북한의 자비나 구하는 일종의 대북 투벌 외교입니다. 북한은 플랜 B를 구상하고 있다. 거기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 그러면서 안 되면 미군 철수하겠다. 감축하겠다. 어떤 군사 전문가는 금년 7월에 이 사단의 그 기갑 여단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감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문희상 회장이 다른 클럽과 토론회에서 이 정부에 대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한다. 아직도 뭐라고 그러죠? 자기네 사람들 이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라. 오죽하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동계 속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대사 이제 돌아왔습니다. 4대국 대사, 중국 대사는 이제 좀 전문가를 쓰고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대통령이 이제 보여주기식 쇼 정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저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거 이거 철회한다 이랬는데 그런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이거 내놓지 말고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정치가 진정으로 나갑니다. 특히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반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커피숍에서 면담해서 군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군 전체 명예에 녹취를 하는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군의 사기를 그대로 진정시켜주고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켜줍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확고한 안보의식을 불어넣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